자, 다음 넓이 구하기 29쪽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자, 첫 번째 예각삼각형, 그리고 두 번째 둔각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높이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얘가 될 거고, 여기는 높이가 어디 있어? 자, 이런 거? 이런 거를 높이로 하자니 아까도 봤지만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자, 연장선을 그어서 자, 이게 높이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삼각형의 안쪽의 보조선이 주로 예각삼각형인 경우에 삼각형의 안쪽의 보조선, 그리고 둔각삼각형인 경우에 바깥쪽의 보조선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지.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까? 뭐지? 자, 그러면은 A, B, C라고 하고, 자, 밑변 높이는 우리가 이제 이미 해왔던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새로운 내용이겠지, 당연히. 그렇죠? 어쨌거나 삼각형의 기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거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길이가 A가 주어지고 요 길이가 C라고 주어졌을 때 자,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얘가 되는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자,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 높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높이를 우리가 바로 삼각비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어떻게? sin B라고 하는 게 C분의 H가 되니까 H라고 하는 것은 곧 C 곱하기 sin B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sin 값이라든가 특수각을 통해서 즉석에서 비율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로, 아이쿠야, 지금 오시네. 빨리. 자, 29쪽 펴세요, 29쪽. 오늘도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그래. 이 질서 유지 조끼를. 나 스텝이야. 자, 뉴페이스가 왔으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자, 29쪽. 자, 삼각형의 넓이. A, B, C라고, 에이구야. A, B, C라고 하자.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우리에게는 높이가 없다. 자, 예각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공식, 그것도 있어. 2학년 2학기 때 내신 배우면서 2분의 1 곱하기 둘레 곱하기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항상 수학은 모든 원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울 거야. 물론 고등학교 때는 다른 내용을 배울 거지만은 모든 가장 첫 출발 있잖아. 가장 첫 출발에서 계속해서 변형되고 파생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식에서 현재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높이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삼각 B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sin B라고 하는 게 C분의 H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 자, 주어진 걸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대신에 자, 높이 H는 C 곱하기 sin B가 되겠죠. 그치? 자, 특수각으로 직접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인가요? 자, 삼각형의 꼭지점의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그러면은 sin 값은
바로 B분의 H가 되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B 곱하기 사인 H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식들 사이에 자, 관계를 한번 잘 봐볼까? 자, 밑변 어디 있어요? 밑변 여기 있어요. 자, 얘하고 마주보는 꼭지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높이를 구할 때는 바로 A각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C가 한번 등장을 하고 A가 등장을 하고 이 A를 이루고 있는 빗변은 바로 B니까 A, B, C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 A, C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사인 C라고 하는 놈도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의미, 두 개의 변, 삼각형은 어쨌든 변이 3개밖에 없으니까 2개면 무조건 연결되잖아. 그러면 그 연결된 변 사이에 끼인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높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구할 수도 있고, 누가 됐던지 간에 바로 A에 대한 사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높이를 구하게 된다면 얘가 밑변이 될 거고, 자, 얘분의 얘가 사인이 될 거니까 사인 관련된 식에는 이 두 개가 들어올 거고 밑변이 얘가 될 거고. 그쵸? 그래서 A, B, C가 무조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A, B, C 바뀌는 게 전부 다 다른 식이 아닌 거죠. 조건은 두 변과 끼인각. 자, 그 다음 둔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둔각이 됐을 때는 삼각형의 내부가 아니라 삼각형의 외부에 높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은 요놈을 A, B, C. 자, 여기가 C, 여기가 B. AI야. 상황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높이 H는 어디죠? 여기를 봐야 되나? 여기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인 값은 이것분의 이게 사인이 되고 또는 이것분의 여기가 들어오게 되지. 아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냥 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거는 자, 얘하고 모양이 똑같지. 어쨌든 사인 값이 주어진 게 이제 예각 부분이니까 얘하고 차이가 안 나. 맞니? 차이가 안 나? 진짜? 쓱. 응. 차이 안 나죠? 사인을 구성하고 있는 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그림으로 볼 필요가 없겠지. 같은 그림으로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어지는 각이 어떻게 되느냐? 둔각 삼각형이니까 둔각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제 A, B, C라고 하면 자, B, A, C. 그러면 이제 이 높이를 요 C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 각도가 필요하게 되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 H는 무언가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A분의 H. 그리고 자, 사인 B가 아니라 자, 여기가 합이 180도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은 우리가 180도 마이너스 B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A분의 H니까 H는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각 B가 되겠다. 둔각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60도야. 자, 특수각 주어질 거고 반대쪽이 특수각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사인값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게 무엇과 같냐? 이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80의 각 B를 뺀 것은 사인 B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다. 사인 값은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여기에 60도가 있으면은, 자,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은 60도에 대한 사인 값하고 똑같아. 환장하겠지. 그치? 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자, 사인 120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못 구하잖아. 그쵸? 자, 사인 120이라는 것을, 지금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게 아니라, 넓이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넓이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분의 넓이로 C, H. 각이 달라지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원으로 이걸 단순 암기를 시켜야 되나? 3학년 진도 수업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이게 원래는 단순 암기를 했던 내용 같은데, 자, 일단 요거는 기억나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사인 그래프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90도 지점이 되고, 그리고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된 그런 과정에 바로 반지름을 1로 하는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원에 의해서 원 더럽게 못생겼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60도에 대한 사인이 있으면 60도에 대한 사인은 이것 분의 이거. 그치? 자, 그리고 이제 120도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120도인데 그때 직각삼각형이 없는데 뭘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자,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어쨌든 높이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쪽 각에 이제 60도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120도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의미가 밑변 높이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너네가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쪽에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좌표에서 나타내는 반지름과 그리고 y좌표 사이의 비율, 이게 바로 이제 요 주어진 각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180도가 되는 두 각에 대해서는 사인 값이 항상 일치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얘랑 똑같이 대칭인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같으니까, 왜냐면 원에서 이렇게 가는 길과 이렇게 가는 길 똑같으니까 사인값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가 A가 돼. 그럼 여기는 180-A가 되겠죠. 그치? 180-A가 A에 대한 사인값하고 똑같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너네가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삼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여기를 8, 숫자 너무 큰가? 80, 3, 4, 60도니까 여기가 60도. 자, 2 루트 3, 4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한번 X가 아니죠. 그냥 C라고 합시다. 저기 있는 그대로 C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되는 거잖아. 120도에 대한 사인 닮음 이렇게 닮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인 120도. 사인 120도. 둔각에 대한 사인. 자, 여기가 60도.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요 길이하고 길이가 같은, 즉,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연장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요. 자, 이게 쭉 연장하는 거야. 여기 이 길이가 2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으면, 자, 이등변이니까 여기는 30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각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거는 2배 각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으면은, 자, 여기가 또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그치? 그리고 이등변 반으로 갈랐으니까 여기도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20도에 대한 사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중학교 때 증명 나오나? 증명 안 나올 텐데.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그래프 말고 뭘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 좀 증명 좀 실어주면 좋을 텐데.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둔각에 대한 사인 값. 높이로 가야 되나? 높이로? 높이? 높이? 근데 이쪽 각이잖아. 그치? 이건 그냥 외워야 되나 보다. 자,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은 내가 증명을 하는 거 여기 고등과정 말고 중등과정에서 혹시 증명하는 거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이따 알려줄게. 자, 일단 얘도 높이는 어떻게 된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인데, 자, 이 높이라는 게 뭐야? 자, 요 각이 주어져 있으면은 바로 a분의 h가 사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곱하기 사인 180분의 각 b. 자, 요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둔각과 예각에서 나타나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자, 이쪽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이쪽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똑같다. 그러니까 150도의 사인 값과 30도의 사인 값은 똑같다. 자, 코사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코사인 값은 예를 들어 얘가 60도잖아. 그럼 120도에 대한 코사인은 뭐냐면은 자, 60도 코사인 얼마죠? 2분의 1이지. 120도에 대한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너네가 삼각비에서 지금 배운 적이 없잖아.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인을 이용한 것만 나오는 거고 사인 값은 어쨌든 양수가 나오거든. 180도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등 과정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증명을 한번 알아볼게요. 분명 삼각형을 이용한 증명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넓이 구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직접. 그러니까 얘도 이제 공식을 쓰는 건데 사실상은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60이 있고 여기 2루트 3. 자, 둘 다 이등변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가 60도니까. 자, 1대 루트 3대 2. 그러면은 얘는 루트 3. 자, 1대 루트 3, 예? 아니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 자,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높이를 구하려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높이 2. 이게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자, 얘는 이제 공식으로 한번 익힐 겸 해보면은, 얘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사인 120도는 뭐하고 똑같다? 사인 60도랑 똑같다. 사인 60도랑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 사인. 그러면 어떻게? 1대 루트 3대 2니까 얘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어차피 다 특수각 나올 거니까 비율로 계산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왜냐면 이등변이니까 쪼개면은 수선이 되고. 근데 이런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 항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선을 안쪽에 그을 거냐 바깥쪽에 그을 거냐는 너네가 이제 상황을 보고 조건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해? 모든 조건이 삼각형의 변 또는 각을 의미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잘려진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변 하나가 통째로 자,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쪼개지면 식이 복잡해져. 물론 쪼개지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 아닌가? 그냥 그렇죠. 언젠가부터 내가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 길이가 이만큼, A만큼인 선을 쭉쭉쭉 촘촘히 쌓아가지고 B만큼 올려. 그러면 이게 바로 A가 B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라는 게 바로 이 직사각형 안을 채우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잖아. 면적에 대한. 자, 근데 이 길이가 A라고 하는 놈을 내가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쌓아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면. 자,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얘 길이하고는 전부 다 이제 똑같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반듯하게 쌓아 올렸느냐? 이걸 내가 툭툭툭툭 밀어가지고 기울이게 쌓아 올렸느냐? 그 차이인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겠다. 자, A, B, C, D, 업. 자, 여기를 그냥 얘는 꼭지점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왜냐면 대변, 대각 이름을 지어주는 명확한 그게 없잖아. 그렇죠? 그냥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바로 이 높이가 뭐다? B 곱하기 사인 끼인 각 X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바로 삼각형 하나의 넓이죠. 근데 평행사 변형은 우리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나면 자, 중학교 2학년 때 두 넓이가 두 도형이 합동이 된다. 그래서 넓이도 같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결국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만 남겠지. 어렵지 않아요. 둔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둔각도 잘 생각해보면 자, 여기가 60도가 있으면 이쪽이 몇 도가 있지? 120도가 있지. 그러니까 60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높이나 120도를 활용해서 구하는 높이나 넓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자, 여기가 B니까. 그러면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자,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H가 될 건데 자, H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이때 만약에 H를 우리가 공식화해 가지고 어떻게 아까처럼 B 곱하기 사인 12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는 넓이가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아까 사인 끼인 각 여기가 60도라고 했을 때 사인 60을 구하는 거랑 결국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사인 120도하고 사인 60도가 같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네.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쵸?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도대체 120도에 대한 사인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각삼각형이 없는데. 그 직각삼각형을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리로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자, 평행사변형이 아닌 다른 사각형. 자, 여기서 말하는 사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 처음에 사각형도 우리가 나중에 도형 내용 다 정리할 건데 사각형, 그냥 아무 특징이 없는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한 쌍이 평행하게 되면서 자, 한 쌍이 평행한 상태에서 평행하지 않았던 나머지 두 개까지 평행해지면 두 쌍이 평행되면서 평행사변형. 이게 사각형의 진화 과정인 거지.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하고 마주보는 길이가 서로 똑같은데 바로 옆에 이웃하는 것들끼리는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리면은 그거는 마름모가 되고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면 즉 둘 다 90도가 되면은 그거는 직사각형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이 둘로 갈라지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아무런 규칙이 없는 사각형이야.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기본은 아까처럼 우리가 삼각형을 둘로 쪼개서 각각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 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각선의 조건이 오는 거예요. 대각선의 조건.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x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180 마이너스 x가 되지. 그쵸?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중2 때 우리가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 아무튼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중점 연결 정리를 우리가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자, 여기 있는 선하고 평행하는 놈을 요 꼭지점을 지나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그어주고 평행.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 대각선하고 평행인 애들을 이쪽 꼭지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 어떤 도형? 어떤 사각형?
얘는 무슨 사각형이죠? 평행선.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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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아, 직각형처럼 보여? 여긴 85도, 여긴 95도처럼 보이는데? 자, 평행선 그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도 어때? 똑같죠? 평행선 그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도 어때? 똑같죠? 동의각이지. 그치? 자, 그리고 또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하고 다 똑같잖아. 그쵸? 자, 여기 크기가 x고 여기가 얼마야? 18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자, 어떤 도형? 아니,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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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그래, 마주보는 애들끼리 평행하잖아. 평행사변형. 아, 이게 어려웠나, 그렇게? 어? 아, 지금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구나. 내가 아까 추워서 껐더니. 자,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그러면, 자,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하면은 어떻게 돼? 자, 여기 2분의 1이 없으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안쪽에 있는 흰색으로 그어진 처음의 사각형은 우리가 나중에 만든 사각형과 넓이가 절반. 그쵸? 여기가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 여기도 평행사변형인데 각각 4개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바깥쪽에 있는 건 실제로 없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 마찬가지 이 안쪽에 있는 애들 똑같은 2개의 네 쌍의 삼각형에서 하나씩만 사각형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 절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자체가 뭐 아까 삼각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 나오겠네. 자, 이거를 너네가 많이 까먹어요, 나중에. 그래, 공식 자체가 똑같잖아. 그치?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건 뭐다? 바로 대각선이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것은 바로 뭐를 이용하는 거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대각선을 하나의 길이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는 거다. 실제 평행사변형은 원래 사각형보다 2배 크게 나오고. 알겠죠? 자, 그런 거. 자, 다 공식. 자, 그리고 32쪽에 3번. 우리가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이런 도형. 아, 모양 조금 이상한데? 무슨 도형을 그리려고 하는 걸까? 정육각형을 그리려고 한 건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이래서 태블릿을 하는 게 좋은데. 아, 너네 혹시라도 지금 태블릿으로 수학 공부하는 사람 있나? 없지. 너네 고등학교 가면 태블릿으로 수학 공부 막 인강 이런 것도 들으니까 아마 나중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태블릿 사달라고 아마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태블릿을 사용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책 들고 다니기 무거운데 태블릿에 이제 그 PDF 파일 저장해서 하면 이제 보기도 편하고 쉬우니까.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고등학교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태블릿에다가 풀면은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풀어. 그런데 시험지에다가 풀면은 못 풀어. 심지어는 평소에 자기가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외우지 않는 한은 뭐 못 풀거나 잘 못 푸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 신기할 것 같지? 별로 안 신기해. 방금 그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쓱쓱쓱 그었어. 이게 정육각형이니?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잖아. 정육각형을 그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육각형 아니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서 정삼각형이다라고 할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자, 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수직을 긋고 삼각형 만들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뭐 계산하고 막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근데 태블릿으로 하면은 너네가 알잖아. 수업 맨날 봤으니까. 대충 그지같이 그려놓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완벽한 원이 나오지. 그치? 자, 선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꾹 누르고 있으면 반듯해지잖아. 자, 그러면 이거 콕 집어가지고 내가 옮겨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도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태블릿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면 조건도 안 보이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라든가 도형 문제 태블릿과 지면에 푸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존재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네. 알겠지? 자, 어쨌거나 정육각형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나 지금 뭐 그렸니?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야지. 뭘 그렸어?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많이. 무슨 삼각형? 아, 정삼각형. 자, 이건 무슨 삼각형? 아, 나중에 추가로 그린 거.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두 개 하면 평행사변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아씨, 이게 어디 가서 정육각형이야.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자, 전부 다 정삼각형이라고 해보자. 정삼각형 몇 도? 60도, 60도,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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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길이 전부 다 똑같아요. 정육각형. 그치? 그러니까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은 정삼각형 6개가 하나의 꼭지점으로 다 모이면 이 60도가 모여서 360도를 이루게 되잖아. 그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육각형 우리가 어떤 삼각형, 사각형 배우고 오각형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지? 육각형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자, 저번에도 우리가 1학기 하면서 확인했지만 자, 2분의 n 곱하기 n-3이라던가 2분의가 아니라 자, n-2 곱하기 180이라고 하는 게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되는 거. 자, 이런 것들 전부 어떤 원리야?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는 원리인 거죠. 그치? n-3 하나의 꼭지점에서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 빼고 세 개가 도형의 각의 전체 개수보다 세 개가 적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놓고 나면 전부 다 삼각형 나오는 거잖아. 그치? 물론 얘는 이제 경우의 수 원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각형의 기본은 뭘로 이루어진 거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삼각형이 중요하다. 자, 정육각형도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 삼각형을 모르면 정육각형 어떻게 넓이 구하고 싶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거. 그럼 얘는 직사각형 나올 거야. 그쵸? 자, 그럼 이 길이 찾아야 되겠지. 이 길이 어떻게 찾겠어? 쓱. 자, 2등변이니까 120, 여기 60도. 자, 비율 이용해서 찾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또는 이렇게 사다리꼴 2개. 그치? 이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거. 뭐 특수각 이용해서 이거 찾고 특수각 이용해서 이거 찾고 이 길이는 이거랑 똑같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전부 다 통일된 도형으로 자, 6개의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하는 게 가장 쉽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를 하나를 봅시다.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60도, 자, 여기 높이 h. 자,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절반이니까 2분의 a. 자, 1대 루트 3대 2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a.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P를 하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뭐 물론 특수각 비율로 해도 금방 하죠.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특수각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말아라. 안 외워도 너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거죠. 기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각형. 왜 계속 지워버리지? 자,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정삼각형 6개가 이루어진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그러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대 A. 근데 얘가 2분의 A. 얘는 2분의 A의 루트 3배 2분의 A라고 하는 놈의 루트 3배. 이게 몇 개? 6개. 있는 거죠. 그치? 쓱쓱 약분 27 2분의 27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넓이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2번. 자, 부채꼴인 듯 아닌 것 같은. 자, 이런 모양 뭐라고 그러니? 부채꼴 말고. 이런 모양 뭐라고 그러죠? 반원이 아니고. 이런 거. 자, 우리가 원에서 자, 원 위의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분을 뭐라고 한다? 현이라고 한다. 선분. 그리고 이제 이 둥근 부분에 나타나는 자, 이런 곡선을 우리가 호라고 한다. 자, 현하고 비슷한데 자, 이렇게 원을 관통해버려. 자,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할선이라고 한다. 자, 원을 두 개로 분할해주는 선. 자, 이걸 이렇게 쓱 커팅하면 두 조각이 되는 거잖아. 자, 분할해주는 선이라고 해서 할선이라고 하고, 자, 할선이 아닌, 자, 꼭지점이 시작과 끝이 원 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선, 원 위의 한 점과 만나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현이라든가 할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이 현과 호 또는 할선과 호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할선도 어차피 우리가 이 모양 찾고 나면 이제 현밖에 남지 않겠지? 그래서 이 할선이라는 것도 굳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배워요. 자, 이런 도형을 우리는 활꼴이라고 한다. 들어본 적 없니?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활꼴. 활꼴. 자, 활꼴이라고 하는 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항상 우리는 이런 둥글게 생긴 곡선이 나오면 무조건 원. 자, 그리고 이거를 원의 일부를 찾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부채꼴. 그쵸? 자, 그리고 이 원을 우리가 전체를 확장해 놓고 봤을 때, 자, 원 위의 두 점과 중심을 연결하는 삼각형은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반지름이 항상 같으니까. 그쵸? 자, 이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2루트 3. 자, 여기가 30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60도가 12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사이에 끼인 각 사인 120도인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다? 사인 60도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겠어? 요거 나오겠죠.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얘를 전체 뭐해서? 부채꼴 넓이에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20도. 자,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자, 다 계산하지 않아요. 자, 보기 같은 경우도 자, 얘는 파이가 붙어 있고 파이가 안 붙어 있잖아. 어차피 무리수니까 뺄셈 못하지. 그러면 괄호로 묶여 있을 거야. 자, 전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괄호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이거 얼마니? 그러면 4, 3, 12 12에다가 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4분의 3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12분의 4파이 마이너스 9. 4파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그치? 4파이 마이너스 9가 아닌데? 아, 여기가 3이 아니라 루트 3이구나. 여기가 3루트 3. 그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근데 왜 3이라고 해놨지?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에 관한 거 끝이 났고요. 자, 오늘 숙제 양이 좀 많지. 37쪽에 있는 거 하고, 너네가 유형편까지 풀어야 되는데, 응용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기본 문제들이 워낙 간단해서, 너네가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풀 건데, 자, 공식 적용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왜 삼각형의 넓이를 그렇게 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를 표현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지 돌발 상황에서 내가 직접 보조선을 그어서 높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